이번에는 사실 좀 바꿨거든요. 올해 시장력 판치도 가격이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키오스크에 라벨 용지가 안 빠져서 집에 가까우니까 편했더라고요. 다들 혹시 재밌게 다들 즐기고 계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앞에 있는 키오스크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개발하게 되었고 뭘로 개발하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영어로 자료가 영어인 걸 좀 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4월에 발표를 같은 주를 쓰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있어요. 한영빈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사고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고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회계 같은 자판부터 하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로컬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컬실에서는 해외에 있는 로컬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걸 돕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여러 행사를 또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리아도 제가 지원을 하고 있고, 북한 아시아 같은 경우도 제가 준비위원회에 있어서 1년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할 때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안에 클라우드메이트에서 개발팀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백엔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 왜 키오스크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22년도에 이제 누가 아시아를 썼거든요. 그때는 약간 짧은 기간 안에 급박하게 준비해가지고 뭔가 체크인을 하는데 뭔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와가지고 수기로 노트북에서 검색해서 확인하고 확인되면은 그 명찰에다가 직접 수기로 쓰는 형태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체크인 불안하게 많이 되더라고요. 와 있는데 체크인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문제가 이제 나중에 또 행사하면 후원사가 있잖아요. 후원사 쪽에다가 이런 통계도 같이 제공해주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어려운 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불성을 하면서 이제 번거로운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개발하게 됐고, 그리고 안에 개발할 때 쓴 거는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무트코어랑 무트프레임을 활용해서 개발하게 됐어요. 왜 이걸 선택했냐 하면은 딱 말하자면 써보고 싶어서 썼고요. 이거를 제가 접하게 된 거는 우문투 서밋 2022년도에서 접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우문투 프레임에 대한 세션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워크샵에도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당시에 참석했던 기억으로는 뭔가 유즈 케이스에 대한 사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국내에도 유즈 케이스도 잘 없을 것 같고 워크샵도 해보고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김에 한번 이렇게 프레임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개발을 시작합니다. 아까 스냅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세션에서 이제 자세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문투 코어하고 우문투 프레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조금 있긴 하네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문투 코어 같은 경우는 우문투 다들 아시겠죠? 우문투 코어는 이제 IoT 환경에 좀 최적화가 되는 OS예요. 그래서 우문투하고 실제 우리가 쓸 때 가장 다른 점은 우문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키지를 apt나 dpkg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다른 설정도 직접 들어가서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스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도 스냅 패키지로 하게 되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설치한 다음에는 그런 스냅 패키지로 다 설치해서 관리하게 되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 여기 애플리케이션하고 유저성이 다 버들링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 리드온리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수정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프레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풀스크린 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링스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에다가 UI 띄우려면은 디스플레이 서버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요새는 웨이랜드 프로토콜로 된 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웨이랜드 그리고 풀스크린 전체 화면으로 딱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띄워주는 그런 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사이언지,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나 이제 광고 띄우는 것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딱 하나의 목적만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한 개만 딱 장식에 다 띄워놓잖아요. 저희도 보시면 이제 항상 똑같은 애플리케이션만 전체 화면에 떠있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나온 그런 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면 이런 구조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아까 약간 얘기가 드렸지만, 아까 이전 세션에서도 이제 플러그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드렸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분투 프레임은 이제 웨이랜드 서버이기 때문에, 웨이랜드 이제 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빈 스크린 떠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스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웨이랜드 그 플러그 소켓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만든 GUI 있죠.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우분투 프레임이나 우리가 만든 GUI 애플리케이션을 띄우는 형태로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했다시피 우분투 프레임이 이제 풀스크린으로 뜨는 거니까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전체 화면에 다 나오겠죠. 다른 동작은 딱히 할 수 없고 이제 애플리케이션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계획은 일단 우분투 코어랑 프레임을 써보는 거는 당연히 계획이었고, 웹캠을 좀 활용해 보려고 했어요. 웹캠하고 플러터랑 이제 플러터 UI 라이브러리 중에 야루가 있거든요. 야루다트. 그것도 활용을 해보고, 약간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보드 중에 비전 5라고 그 리스크 5 CPU가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샀어가지고 이걸 해볼까? 해가지고 이런 계획도 있었고요. 그리고 라벨 프린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는데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내보니까 일단은 그 라벨 프린터가 있어야겠죠. 라벨 프린터가 이제 리눅스에서 작동해야 될 거 아니야. 드라이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생긴 거를 일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나 찾아가지고 샀어요. 한 7만 원 정도. 보니까 저희가 지금 리눅스에 달려있잖아요. 리눅스에서 일단은 돌아갈 것처럼 생겼죠. 그렇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라즈베리 파이에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탑재를 많이 있어요. 저 브릿지를 먼저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게 드라이버가 제공이 되긴 하는데, 그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암 CPU를 쓰잖아요. 암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방법을 찾다가 저런 라이브 프린터가 대부분 이제 안에서 쓰는 명령어가 따로 있거든요. C스페일도 있고 GPL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쏘는 형태로 구현했어요. 거기에서 터치를 좀 많이 했고요. 저도 이제 약간 그 디버깅 해보려다가 저 덮어 뜨거든요. 덮어 뜨니까 저렇게 인풋이 나오더라고요. 좀 저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TSPL 명령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USB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린터에다가 명령을 딱 쏘면은 저걸 맞춰가지고 이제 프린팅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70mm 사이즈에다가 이제 밑에 이미지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인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었는데 이제 플러터를 먼저 만들었어요. 플러터 이제 먼저 한 거는 저렇게 스캔 화면을 먼저 만드는 거고, 일단 이렇게 보시죠. 다음에 테스팅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로컬에서 먼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제 배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차피 스냅으로 돼 있으니까 스냅은 데스크탑에서 잘 돌아가죠. 그래서 우분투 프레임 스냅을 설치를 하고 실행한 다음에 실행할 때 저 웨이랜드 디스플레이라는 환경 변수를 주면은 저 같은 환경 변수를 통해 가지고 그 우분투 프레임 쉘 안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활용해 가지고 저렇게 띄우면 데스크탑에서는 일단은 우분투 프레임 쉘 윈도우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띄워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우분투 프레임을 띄우면은 이렇게 나와요. 저게 우분투 프레임이에요. 그냥 빈창이고 이제 저거를 이제 그 IoT 환경, IoT 디바이스에서 모니터 연결하고 저걸 실행하면은 거기는 이제 저 윈도우에 있는 저 까만 화면만 나오는 거죠. 먼저 맨 처음에 틀면 갈리신 화면. 그리고 거기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아까 그 환경 변수를 줘서 실행하면은 이 안에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약간 그 우드 프레임이나 코어 쪽으로 할 때 스냅 패키징 하는 게 약간 좀 달라요. 데스크탑 패키징 하는 거하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약간 스냅으로 패키징 할 때는 거기에 그냥 데스크탑 익스텐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제 따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의존성이라든가 뭐 플러그라든가 이런 거를 뭐 굳이 일일이 정의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돌리는 환경은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분투 코어에서 쓰는 그 스택에 맞춰가지고 작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도 다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플러그가 많이 있죠. 뭐 오픈GL이나 메인엔드 같은 플러그인도 있고, 뭐 이제 USB 접근해야 되니까 뭐 라우 USB 뭐 이런 플러그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또 다른 게 있다면은 데스크탑은 그냥 우리가 뭐 명령어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보통 창 잠깐 띄워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닫기도 하는데. 요거는 한번 그 키오스크를 키면은 자동으로 떠서 그냥 쭉 떠 있어야 되니까 가장 다른 거는 이제 데몬으로 띄워둔다는 게 가장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데몬 형태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시작하자마자 프레임이 뜨고 그 안에 이제 데몬 시작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 뜨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빌드하는 또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빌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그냥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면 그냥 노트북에서 빌드하면 되잖아요. 이제 암용으로 빌드를 하려면은 이제 크로스 컴파일 해야 되는데 크로스 컴파일 하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로컬에서 직접 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다른 쉽게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있는 거 하나가 이제 런치패드에서 제공하는 리모트 빌드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스냅크래프트 리모트 빌드를 하면은 그 런치패드 서버에 빌드팜에 그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빌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암64, 라즈베리 파이용도 빌드를 해주고 데스크탑용도 빌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아키텍처용으로 빌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에 스냅크래프트 파일 정의만 잘 해놨다면은 이렇게 명령 한 번으로 이제 쉽게 빌드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써본 결과로는 항상 잘 되진 않습니다. 항상 해보면은 꼭 오류가 나가지고 빌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방법도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써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GitHub 액션을 많이 쓰죠. GitHub 액션에도 그 스냅크래프트 빌드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액션 빌드를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뭐 익스팔용용은 빌드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GitHub 액션 언어 중에 암 러너는 아직 없잖아요. 자, 베타가 나왔다고 듣고 있는데 아직 프라이빗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암용을 빌드하고 싶다 하면은 뭐 저런 액션이 있어요. 또 멀티아치 액션이라는 거 있는데 안에서 그 QEMU 가능머신 돌려가지고 그 안에서 빌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써보니까 빌드를 할 수도 있는데 빌드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뭐 약간 꼭 좋은 경험 아니었던 약간 그런 경험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빌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역시 네이티브 암 러너에서 빌드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빌드하면 거기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쓰고 있는 거는 서클CI가 보니까 네이티브 암 러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빌드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어차피 뭐 우분투 가상 머신으로 이제 문화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이제 빌드에 필요한 거는 다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스냅크래프트도 설치할 수가 있고 보통 스냅크래프트에서 빌드를 하면은 그 백엔드를 LCD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LCD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우분투 안에서 뭐 LCD 패치 다 있으니까 안에서 같이 설치해가지고 돌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스냅크래프트 서클CI 언어 안에서 스냅크래프트 설치하고 스냅티 깔고 스냅크래프트 깔고
LXD 깔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템플릿에서 기본적으로 그 빌드를 할 때 백엔드를 LXD 써요. 그래서 LXD 컨테이너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의존성을 받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뭐 이제 빌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빌드 자동화를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고요. CI 컴픽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빌드가 됐으면은 설치를 해보고 실행해봐야 할 텐데 일단은 뭐 저는 안에 약간 여러 가지 자동 업데이트라든가 안에 이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이미지 빌드를 아직까지 하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뭐 우부투 코어를 설치한 다음에 그 안에서 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이 안에서 설치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부투 코어 안에 스냅만 있잖아요. 그래서 스냅 명령으로 일단은 우부투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설치하면은 그 우부투 코어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안 되면은 이제 스타트를 해가지고 우부투 프레임도 안에 보면은 그 데모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냥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겠죠. 로컬에서 패키지를 좀 넣어서 설치할 수가 있고요. 넣을 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넣어야 이제 로컬에 있는 걸 설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그를 직접 커넥션 해줘야 됩니다. 이제 혹시 아까 그 전 이전 세션에서 플러그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었나요? 그렇죠. 그 스냅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샌드박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리소스에 접근을 하려면은 그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그를 연결해줘야 이제 관련 기능이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봤던 잠깐 들어가서 보면 여기 플러그 섹션이 있죠. 보면 오픈 주행 웨이렌트 USB 뭐 네트워크 커넥션 이런 거를 쓰려면은 지금 봤던 이제 커넥션 명령어로 다 수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넥션 해주고 이제 사실 이제 스토어에 또 올라가 있는 거면 이런 걸 자동으로 커넥션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로컬에서 지금 비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일일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일일이 약간 세팅하고 다음에 이제 그 데모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데모 형태로 넣어줬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은 이제 시작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뜨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부팅하면은 자동으로 그냥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나오는 거죠. 쉐어가 함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무드 프레임에서 또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스크린 키보드가 기본적으로 또 제공이 됩니다. 근데 뭐 지원되는 언어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어는 없는 것 같아요. 한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키오스크에서 뭐 키보드 쓰는 거는 자기 이름 검색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한글로 입력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한글 입력 안 되니까 일단 이메일로 입력을 하도록 제가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는 게 보통 다니까 그래서 보통 저런 키보드도 설치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스크린 키보드를 설치하면은 그 쉘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가 됐을 때 자동으로 저런 키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따로 키보드 구현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이나 뭐 테마 같은 것도 옵션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설치만 해도 바로 프레임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슈는 없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몇 개 나오고요. 혹시 뭐 키오스크 쓰면서 보셨나요? 네, 키오스크는 거의 차나의 순간에만 써가지고 아마 다들 큐얼로 이렇게 스캐닝하자고 하셔가지고 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이제 그 이메일 체크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저렇게 실제로 키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키보드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플로터가 링스성이 또 있는데 링스성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뭔가 일단은 뭔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패키지 숫자는 많아 보이는데 뭔가 그 중에서 내가 쓸만한 패키지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우드코어에서도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데스크탑 쪽이랑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쪽 스택을 이제 스태프크래프트 안에 다 포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아쉬운 것도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에러가 나면 이런 것도 잡기가 힘들고요. 에러가 나면 이제 뭐 우리 노트북에서 띄우는 거면 거기서 바로 그냥 로그를 까서 보면 되는데 저거는 목표를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봐야 되니까 뭐 사실 저는 IT 쪽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디버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런 문제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작동하지 않는 긴 대부분이 이제 약간 그 플러그가 필요하게 빠져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셋 패키징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플러그 셋 패키징을 처음 하면은 이제 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하나는 어떤 의존성을 넣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어떤 플러그를 넣어야 하는지를 알기가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디버깅 해주는 툴도 따로 있더라고요. 소스 디버그라는 툴이 있는데 저걸 활용해가지고 활용해서 디버깅하면 이제 로그가 나오고 애플리케이션 뜨다가 이제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쪽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플러그 있어야 되는데 없는 플러그가 있다 하면은 뭐 이런저런 플러그 이제 스태프크래프트 예매에다가 뭐 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디버그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해가지고 뭐 스태프크래프트를 좀 처음 쓰시는 분들은 플러그 같은 걸 좀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작년 쪽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컨퍼런스 하면 약간 하다 보면은 약간 마지막에 그 행사 며칠 전으로 가면 항상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구현하지 못하는 기능들도 좀 많이 있어요. 좀 작년에 못했던 거는 이제 카메라로 약간 못한 거 웹캠으로 사실 하려 했는데 플러터에 그 카메라 연동하는 게 라이브러리가 딱히 없더라고요. 링스는 뭐 맥이나 윈도우나 모바일용이 있는데 뭔가 꼭 찾아보면은 링스용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데스크탑에서 됐는데 이게 또 우수 프레임에서는 안 돼.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가지고 이런 것도 좀 고생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그 리셉션에 뭐 있던가요? 웹캠 아니고 그 바코드 리더 있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로 바꿔서 쉽게 구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텍스트 피드로 바로 입력할 수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USB 같은 경우도 약간 플러그인 쓰면서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퀵 USB라는 플러그인 썼는데 뭐 빌드하면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가겠지 해서 봤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라이브 플러그인 안에다가 이 USB 라이브러리를 안에 넣어놨는데 그게 X8용이만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가는 게 없어가지고 돌아가고 그 빌드에서 도입을 하니까 작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좀 이슈가 있었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세팅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많이 해결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카메라 대신에 뭐 바코드 별로 쓴 것도 있고 USB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냥 약간 그 USB로 프린터 처리하는 부분을 그냥 파이썬 서버로 짜가지고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안에 스태프크래프트 안에다 같이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 네. 근데 또 이슈가 생겼습니다. 네트워크 현장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은 일단은 제가 현장에 오면은 여기서 세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 이 행사장에서 약간 문제가 있던 게 뭐였냐면은 와이파이 연결하면은 웹브라우저가 나오잖아요. 웹브라우저가 나오면서 거기 인증 코드를 입력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걸 하려면은 우스 프레임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우스 코어 환경이나 우스 프레임에는 웹브라우저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연결을 못했어요. 와이파이에 대신에 약간 홈스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지? 제 노트북에서 와이파이를 만든 다음에 이선전을 꽂아가지고 애도으로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되긴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나?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이슈가 있고 나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또 약간 작업을 했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어요. 또 그런 이슈가 있고 나서 안에다가 그냥 이쪽으로 세팅하는 인터페이스 넣어버리자 해가지고 그 플러터 애플리케이션 안에다가 이런 그 와이파이 세팅한 인터페이스를 넣었고요. 그 플러터 그 미술성 플러터 패키지가 많기는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쓸만한 게 많이 없긴 한데 그 중에 쓸만한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쓴 거는 이제 그 플러터의 nm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리눅스에서 그 네트워크 세팅할 때 네트워크 메이저라는 걸로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메이저랑 이제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저희 플러터 저기 애플리케이션 안에다가 와이파이 연결하는 걸 구현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어디 가면 일단 적어도 와이파이 연결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도를 했던 게 올해는 제가 이 발표를 똑같은 걸 4월에 포스 아시아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받은 피드백 중 하나가 그 애프린터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라벨 프린터가 종류가 많은데 그걸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써보는 것도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그걸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올리면은 링스에서 프린팅할 때 쓰는 뭐 오픈 프린팅이나 허스 프로토콜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라벨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퍼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프린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쓴 프린트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해보다가 뭐 종류는 알겠는데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 파이썬 쪽에다가 제가 프린팅하는 로직을 좀 넣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라벨 프린터 명령으로 생성하는 거를 플러터 쪽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파이썬 그 서버 쪽으로 미는 걸로 대신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또 했고 이거는 그 외에도 뭐 작업을 좀 해보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약간 키오스크를 해보고 나서 또 해볼래 했던 게 OT 업데이트 좀 한번 해볼래 했어요. 그 이제 센스토어에다가 올려가지고 설치하면은 이제 OT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센스토어에다 올릴 때마다 이렇게 스크롤 통해가지고 업데이트 할 수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키오스크는 하루밖에 안 쓰잖아요. 굳이 OT 업데이트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좀 찾아보니까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 약간 좀 라즈베리 파이를 세팅할 때 좀 쉽게 세팅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우부투 코어도 보니까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부투 이미지라는 커맨드 라인 툴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우부투 코어 안에는 이제 우리가 다 스냅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스냅이 들어갈지 정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빌드를 하는 거를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부투 코어에 보면은 가지 스냅이라는 게 있는데, 가지 스냅에서는 그 기계에 대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기계에 대한 뭐 설정 같은 것도 정의를 하고 시스템 설정이라든가 시스템 구성을 정의하는 그런 스냅 패키지인데, 그런 것도 약간 뭐 커스텀으로 빌드 해볼까 해가지고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이걸 언제 시작했냐면은 저번 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을 아직 하지 못했고요. 빌드를 했는데 대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빌드가 되면은 확실히 좀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그 이제 우부투 코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세팅할 때 뭐 처음에 키보드로 세팅하고 나서 나머지 다 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키보드로 붙이려면 와이파이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쓰면 약간 힘든데 그거를 매번 일일이 하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까 이제 미리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다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냥 넣으면 훨씬 편하겠죠. 그런 걸 할 때는 확실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SD카드 꽂고 하니까 확실히 OTA보다는 우리가 시대공간한 거
우분투 이미지로 커스텀 이미지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계속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보면서 약간 느낀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뭔가 리눅스 환경에서 일단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개발 툴 같은 것도 잘 돼 있거든요. 설치도 문서도 잘 돼 있고 패킷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설치는 뭐 그냥 주파일 받아가지고 경로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분투 같은 경우는 셋 패키지로 또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면 바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리눅스를 지원하는 패키지는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쓸만한 패키지 찾기가 힘들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키오스크 돌리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넣어보고 싶은 것 중 넣으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그 플러터에 만들라고 웹뷰를 넣으려고 했어요. 웹뷰를 넣으려고 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사장 와이파이 접속하면 웹브라우저를 켜서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안에다가 웹뷰를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와이파이 세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넣어있는데 쓸만한 웹뷰 프로그램이 리눅스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대신에 뭐 다른 거라도 쓰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쓰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드 프레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드 프레임도 약간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문서를 따라서 해보면은 그냥 설치를 하고 실행하면은 뭐 나머지는 거기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것도 그냥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가지고 뭐 쓸만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우분투 코어 환경에서 그리고 우분투 프레임하고 작동하는 스냅 패키지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워 처음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지 한다고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안에다가 그냥 우분투 코어에 맞는 그래픽 스택이랑 이제 그래픽 스냅하고 연결하는 것도 따로 설정해야 되고 뭐 폰트가 없어요 우분투 코어에. 한글 폰트가 필요하면 그것도 세팅해줘야 되고 그것도 뭐 나오게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우분투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띄우게 하기 위해서 이 스냅 패키징을 하는 게 약간 좀 쉽지 않아요. 처음 하면 그런 게 좀 어렵고 얘기한 것처럼 와이파이 세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예, 와이파이 연결하려면은 또 안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와이파이 연결 안 돼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하려면은 뭐가 키는 꽂아가지고 한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행사장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좀 약간 협소하거나 좀 약간 장사가 좋지 않아가지고 노트북을 오픈할 그런 자리가 잘 없어요. 워낙에 하는 입장에서는 세팅을 하는 게 이런 걸 세팅하는 것도 좀 약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뭐 근데 이런 것도 찾아보면은 약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분투 코어는 아니지만 IoT를 쓸 수 있도록 뭐 찾아보니까 알레나 OS 쪽에서 이제 와이파이 커넥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설치해두면은 이제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뭐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에서 AT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휴대폰을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시간 좀 다 됐나요? 알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뭐 이런 거고요. 키오스크 시연은 뭐 필요 없죠? 다 써주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세션 해야 되나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